네. 첫 번째는 함수값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한 게 함수값이지. 이런 게 함수값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극한값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극한값은 이렇게 생긴 녀석의 생소한 표현이 극한의 값이야. 앞에 있는 거는 정확하게 2를 갖다 대입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x가 2의 주변에 있을 때 fx의 값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거거든. 차이점은 좌표 평면상에 쌤이 어떤 그림을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을 그릴 때하고 연결되지 않은 그림을 그렸을 때 좀 차이가 좀 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 녀석의 값이 fx라는 함수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2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누군지 알잖아. 2 대입한 값이 3인가요? 그럼 함수값은 우리가 3이라고 얘기해. 여기 진하게 칠해진 점의 y좌표를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x라고 하는 값이 2에 가까이 갔을 때, 하지만 2에 완벽하게 가까이 가진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2.1 같은 숫자로 가까이 갔을 때 아니면 1.9 같은 숫자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를 얘기해. 이건 x의 값이 정확하게 2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야. 2에 가까운 걸 얘기하고, 2에 매우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2.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3.1이 나올 테고, 1.9를 대입하게 되면은 2.9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결과값이 3.1이든 2.9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3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고 답하려고 해. 2에 매우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나오는 값은 3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x의 값이 2에 가까이 갔을 때 그 값은 답을 3에 가까운 값이다. 하지만 3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표기를 그냥 이렇게 표기하려고 해. 함수값이 3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를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자연수 3을 얘기하는 거고, 극한값에서 여기다 3이라고 쓰는 거는 3에 매우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고 답하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도 함수 fx의 값이 x 플러스 1이긴 한데 x의 값 2가 아니었을 때는 x 플러스 1이고 x가 2였을 때는 이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점이 하나 비어져 있겠네. 점이 하나 비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x의 값이 2가 아니었을 때만 따로 별도의 값은 그냥 1이라고? 그럼 이때 함수값과 극한값은 좀 차이가 날 거야. 함수값은 2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1이었을 때는 함수값은 2 대입했더니 1 나옵니다. 하지만 x라고 하는 값이 2에 가까이 갔을 때는 2보다 좀 큰 숫자를 대입하거나 2보다 좀 작은 숫자를 대입했을 때는 여기서 그 값이 결정되거든. 근데 그 값을 3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내 말 이해되셨나요? 그림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함수값과 극한값은 똑같은데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의 개념은 실은 이런 개념이야. 극한의 값은 리미트 x라는 값이 2 플러스로 가까이 갔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보다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갔을 때가 2.9, 2.8, 2.1 이런 식으로 2보다 큰 값에서 2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2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2보다 작은 숫자들에서 1, 1.2, 1.3 이런 식으로 1.9까지 2에 가까운 숫자로 커진다는 얘기네. 2보다 작은 값에 2에 가까이 간다. 그랬을 때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는 그 향해 가는 값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로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해. 근데 2 플러스라고 한다면 2에서의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 2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2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개 값이 서로 똑같을 때가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요.
두 개 값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함수가 2보다 컸을 때는 x 플러스 1인데 함수의 값이 2보다 작을 때는 x라고 한다면 2의 오른쪽에서 향해 가는 점의 좌표는 3을 향해서 가지만 2의 우극하는 3이지만 2의 왼쪽에서 1을 향해서 갔을 때는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2인 건가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두 개 값이 서로 같지 않으면 우리는 2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용어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함수의 극한이라는 파트인데 함수의 극한의 값은 극한값이 x라는 값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올 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두 개의 숫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 x의 값이 fx의 값이 마이너스의 거듭제곱이라고 한다면 x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의 값이 짝수였을 때는 플러스 1인데 x가 홀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두 개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근데 숫자 값으로 가는 녀석의 값은 수렴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한자말로 숫자 값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발산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녀석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숫자 값으로 가는 것만 수렴하는 거고 숫자 값으로 가는 것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표현하고요. 숫자 값으로 가지 않는 것들은 극한값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없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을까요? 1위는 지금 다 머릿속에 들어있던 내용일까? 네. 자, 일단은 문제 앞으로 공부할 때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어떻게 푸는지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 아직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를 때는 극한값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눈으로 본 다음에 극한값을 답해야 되거든. 처음에는 지금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는 분자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그래프인가? 아니죠. 분자의 값이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존재하는 분수함수죠. 분자가 양수면 1사분면, 3사분면, 분자가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입니다.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렸고요. 이 분수함수 원점 대칭 정근선은 x축, y축이 정근선인 분수함수입니다. 그런데 x라는 값이 지금 무한대로 간다면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거든. x라는 값이 굉장히 커지면 이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뭐에 가까워지고 있지 지금? 네. 그래서 극한값을 0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럼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함수값하고 달리 함수값은 특정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좌표를 얘기하는 건데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상에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쉽겠다. 두 번째 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묻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뭐에 가까워지는 거지? 네.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무리함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무리함수가 있는데 일단 무리함수를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구분을 좀 해보자. 무리함수가 크게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무리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y의 값이 루트 x,
두 번째 y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우리는 무리함수가 있을 때 네모, 세모의 부호를 통해서 사분면을 결정하거든? 이게 x의 부호, 이게 지금 y의 부호야. 그래서 x 앞에 있는 녀석은 플러스고 루트 앞에 부호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여서 일사분면에 그리는 무리함수. 이 녀석은 지금 x 앞에 것 마이너스, 루트 앞에 것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3, 4분면에 그리는 무리함수입니다. 얘는 1, 4분면 쪽에 그리는 무리함수, 얘는 3, 4분면 쪽에 그리는 무리함수입니다. 그럼 2, 4분면에 그리는 무리함수는 식이 어떻게 될까?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4분면이 되겠네. 4, 4분면의 녀석의 값은 식이 마이너스 루트 x가 돼야지만 x 앞에 부호는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 4분면입니다. 그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식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 건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에서 x라는 값이 굉장히 커진다고 한다면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될까? 못 들었습니다. 네, 무리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되다가 밑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수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리함수의 그림은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계속 무진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 무리함수의 값은 극한값이 누구인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x의 값이 가고 있다면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앞에 거의 정확한 이름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두 번째 거의 정확한 이름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업 시간에 답해주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조금씩 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극한값을 조사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분모가 1차, 분자의 값이 2차인 분수함수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줄 모릅니다. 이 함수가 분모에 있는 값은 x 플러스 2가 되는데 분자에 있는 값이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가? 그런데 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래 이 분수함수는 분모가 빵일 때 정의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한다면 x 플러스 2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빵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약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었을 때 이런 함수고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분모가 빵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갖다 그리게 되면은 x라는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을 대입했을 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인가?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직선의 기울기값은 1인 직선입니다. 이 점 하나만 비워놓고 마이너스 2에서 이 점 하나만 비워놓고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네? 그때 x라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로 간다면 극한값이 누구인가요? 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는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갔을 때는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x-3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만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인가요? 반면에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라는 얘기인데 그때도 그래프를 따라서 향하는 점의 y좌표로 얘기해도 되고 식에다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두 개 값이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기 때문에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본 극한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 문제는 이건 극한값이고요. 함수값은 어떻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저 분수함수의 그림을 못 그리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y는 x-1분의 1이라고 한다면 y의 값이 x-1분의 1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 정근선이 되는 것 같고 분모가 빵 되는 게 정근선이니까 x가 1이 정근선이 되는 것 같고 분자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을 그려야 되죠. 그런데 1, 4분면과 3, 4분면을 그릴 건데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네. x축, y축에 대해서 1, 4분면, 3, 4분면을 그려야 되지. x축과 x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그릴 건데 이걸 제곱하라고? 제곱하게 되면 음의 값이 양으로 바뀌나?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그 녀석의 값을 위로 한 칸 이동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위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이 그림에서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간다면 극한값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가면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든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가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는 향이 가는 점의 y좌표는 엄청 큰 값이고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가도 향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 엄청 큰 값이네.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다. 자, 이제 그림으로 보는 마지막 문제야. 그림으로 보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녀석의 값들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하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건이하고 지아야, 쌤이 지금 그래프를 따라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극한값이라고 여러 차례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 포물선의 값은 마이너스 1과 2의 값이 x절편인 것 같거든? 근데 x의 값은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하는 점의 y좌표는 누구라고 답할 거야? 네,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분수함수 그래프입니다. 점근선의 값은 마이너스 3의 값이 점근선이고요.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그려야 될 건데 분자의 값이 양수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그렸습니다. x라는 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가는 점의 y좌표는 네, 0이죠?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분수함수의 그림을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무리함수의 그림이 x 앞에 있는 계수로 묶어가지고 평행이동을 판단해야 되니까 y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건가?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몇 사분면에 그리는 무리함수죠? 3, 4분면에 있었어야 될 무리함수의 그림을 오른쪽 이만큼? 그런데 문제의 질문이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욱한 것을 약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1에서의 우욱한이 누구지? 네, 1에서 우욱한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2, 1에서의 좌극한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1. 그럼 우극한, 좌극한 따로따로 존재하긴 하지만 1에서의 극한값은 없다고?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우극한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좌극한의 값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다음 녀석에서 1에서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극한은 1, 좌극한은 빵, 극한가 없죠? 빵에서는 우극한은 마이너스 1, 빵에서 좌극한은 1. 은주 지금 잘 안 보이나 보다. 리미트 x라고 하는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조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같았을 때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할 건데 우극한의 값은 1보다 오른쪽으로 해서 1로 가까이 갔을 때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그래서 우극한은 1. 1보다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이 점이 1이라고 써 있는데 1,0이라고 한다면 y좌표는 0인 거죠. 여기는 숫자 1에 현혹돼 가지고 1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0입니다. 그럼 이거는 두 개 값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우극한과 좌극한은 존재하지만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자세히 했기 때문에 빵에서 우극한과 빵에서의 좌극한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은주야? 빵에서의 우극한은 누구야? 나 이해 안 됐네. 리미트 x라고 하는 값이 빵에서의 극한값이 있는지를 조사하려면 빵의 오른쪽에서의 우극한과 빵의 왼쪽에서의 좌극한이 필요한데 빵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x가 빵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이 점 좌표는 0,-1이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1. 빵에서의 좌극한의 값은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니까 네, 두 값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누구야, 은주야? 네, 뇌가 잘못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알고 싶어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 비어진 점 있잖아. 이 점은 마이너스 1,0이야. 네, 그래프를 따라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0이죠? 그런데 선생님 느낌이 오는데 은주 이거 한동안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됐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누구지? 네. 두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2 우극한이 누구야? 마이너스 2 좌극한은? 이제 이해됐나 보다. 이건 존재하는 거죠? 자, 1인은 지금 정확하게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제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는 장르가 끝났어. 지금 타려고 하는 거는 식만 보고 답을 얘기하고 싶거든. 식만 보고 답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가우스의 문제가 대표적인 극한의 문제가 가우스 문제거든. 그래서 가우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가우스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 갑시다.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인데 x보다 크지 않다는 말은 뇌에 바로 직접적으로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x보다 크지 않다는 표현을 x 이하의 라고 한다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가우스 1.5라고 한다면 가우스의 값이 누구야? 네, 1.5 이하의 숫자들 중에는 가장 큰 정수가 1인가? 가우스 3.4라고 한다면 누가 되는 거지? 가우스 0.7이면 누구야? 가우스 마이너스 0.5면 누구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쉽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0.5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거 이하는 왼쪽이잖아.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오른쪽에 0이 있나? 그래서 가장 큰 정수의 값, 여러 개의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죠? 가우스 마이너스 5.7이면 누굴까?
네,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정수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가우스 3이면 누구야? 네, 3 이하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는 3. 마이너스 5면 누구지? 네, 마이너스 5 이하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가우스의 성질이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것 같아. n보다 커트면서 n 플러스 1보다 작은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우스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이라고 쓸 겁니다. 1.5라는 숫자가 1부터 2 사이 있기 때문에 가우스의 값은 1을 쓴 거고요. 3.4라는 숫자가 3과 4 사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쓴 거고요.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숫자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썼던 거고, 이해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극한 파트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극한 파트는 가우스 x라는 녀석의 값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 선생님이 지금 1.5의 값은 1이잖아. 가우스 1.5의 값은 1인데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3.4라는 녀석의 값이 가우스의 값이 3이 됐었는데 그건 이렇게 쓸 수 있나? 얘는 0.7 마이너스 0.7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0.5 빼기 0.5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5.7 빼기 0.3인 거고 얘는 3 빼기 빵 얘는 마이너스 5 빼기 빵인가? 그럼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들은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을 쓴 다음에 이 속의 걸 쓴 다음에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빼는 것 같은데 전부 다? 0을 빼기도 하고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빼기도 하는 거네. 극한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가우스의 문제를 많이 풀기도 하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가우스라는 녀석의 개념은 요게 지금 가우스의 개념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는 미적분 원에서 극한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는 편이야. 근데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 가우스에 대해서 시간을 낼 수 없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x라는 값이 지금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조사라고 얘기했는데 극한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거고 이제는 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이 똑같아야지만 우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건데 1보다 큰 값을 집어넣게 되면 분자에 있는 절대값은 양수인가? 그래서 x-를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의 개념은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x-는 0에 가까이 갈 뿐이지 0은 아니야. 이건 0에 가까운 숫자지 0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약분하려고 해. 그럼 결국 남은 거는 x분의 1만 남았고 거기다 1 대입했더니 결과값은 1인가요? 하지만 얘는 x가 1-수 가면은 0에 가까운 요건 약분할 수 있는데 분자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1 대입하게 되면은 그럼 두 개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극한값이 없다라는 답을 쓰는 게 서술형 답에는 이렇게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2로 가까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리미트 x라는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가우스 x 플러스 1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2보다 조금 큰 숫자에 대해서 즉 머릿속으로 2.1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다. 2.1의 가우스의 값은 그래서 이건 3입니다. 반면에 리미트 x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가우스 값이 누구지? 네, 그러겠네. 1.9 같은 거 대입하면 되겠다. 1.9 같은 거 대입했더니 가우스 값 1이니까 두 개 값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값 없다고 답을 쓰면 되죠.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로 왔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쓰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지금 하는 건 이름이
이 챕터 이름은 함수의 극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전제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x의 값이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의 값이 특정한 숫자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수렴했을 때 성립한 성질이고 수렴하지 않았을 때는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설명하는 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걸 설명하는 거야. 둘 다 수렴해야지만 성립하는 거고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여기 함수 fx 앞에 실수배 c배가 돼 있으면 실수배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앞으로 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c를 앞으로 내보내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건 극한값이 알파니까 그 값은 C알파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신경 안 써. 그냥 문제 풀 때 fx 앞에 C가 있으면 C급하랑 똑같이 C는 실수해서 내보낼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fx의 극한값도 수렴하고 gx의 이거 하나 잘못 썼구나. gx의 극한값도 수렴한다고 한다면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한다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둘 다 수렴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야. 둘 다 수렴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함수 fx하고 함수 gx에 대해서 가운데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으면 이거는 지금 리미트 하나 쓴 다음에 두 함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한 건데 쌤이 지금 쓰고 있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를 두 번 쓰는 녀석이거든? fx하고 gx의 리미트를 두 개 썼단 말이야. 이런 녀석의 값을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개짜리로 쓰거나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하나짜리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어떨 때? 둘 다 수렴했을 때만. 둘 다 수렴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수렴했을 때에만 리미트 한 개짜리를 리미트 두 개짜리로 쓴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나 리미트 두 개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리미트 하나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바꾸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건 나누기입니다. 리미트 한 개짜리의 나누기입니다. 리미트 한 개짜리의 나누기가 있는데 그 녀석의 값을 리미트 두 개짜리의 나누기로 쓰려면은 이건 제약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리미트 한 개짜리 나누기를 리미트를 두 개 쓰고 나누기를 쓴다고 한다면 반드시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모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지 그게 문제에서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지? 이게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리미트 한 개짜리의 나누기를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로 바꾸거나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한 개짜리 나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분모가 빵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이 녀석이 써있냐 안 써있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내용이거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고 대학 가면 이런 걸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는 일단 이런 게 있어. 이 정도는 뭐 쉽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가르치는 파트야. 그 증명 없이 배우는 첫 번째 거야. 책에는 보통 뭐라고 써있냐면 증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책에 이렇게 써있어. 교과서에.
자, 그런데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 지금 여기는 첫 번째 거는 빼기, 두 번째 거는 곱하기, 마지막 건 나누기인데 원래 문제는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네? 부모 지금 빵 아니라잖아,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리미트 1개짜리 빼기를 리미트 2개짜리 빼기로 바꾼다는 플란 얘기거든? 근데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문제 풀 때 그냥, fx-2, gx 4, 마이너스에서 4 뺐으니까 마이너스 6. 그냥 이렇게 풀어, 우리는. 이렇게 쓰고 푸는 게 귀찮거든. 두 번째 거 곱하기는, 선생님이 리미트 1개짜리 곱하기는 리미트 2개짜리 곱하기랑 상관없다고 했는데, 2개 곱해서 마이너스 8. 얘는 그냥 2개 나누기만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구태여 리미트 1개짜리 리미트 2개짜리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한 게 언제 필요하냐? 방금 설명한 내용은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고르세요. 그럴 때만 이 내용이 필요해. 그 전까지는 산수는 그냥 대입하면 돼. 자, 문제로 가봤습니다. 방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리미트 1개짜리, 리미트 2개짜리 바꿔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건 fx의 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첫 번째 식, 이게 두 번째 식인데 쌤이 원래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게 되면은 gx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원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더하기 2gx라고 써있는데 이 극한값은 4 거기서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 이 값은 지금 4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6인 거죠? 그런데 리미트 2개짜리는 둘 다 수렴했기 때문에 리미트 1개짜리의 빼기라고 쓸 수 있습니다. 리미트 1개짜리 빼기라고 쓰면은 fx가 지워집니다.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2gx만 남겠네? 근데 실수의 2배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6이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은 누가 이렇게 푸냐고.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 아, 수렴해? 수렴하는데 그럼 너는 마이너스 2 4가 나와야 돼? 그럼 너는 3 이렇게 풀 누가 이렇게 다 일일이 쓰면서 푸냐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닌지를 검토해서 차근차근 푸는 게 원칙이긴 한데 분모 값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하고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하고 18이니까 분모가 14네? 부모가 빵이 아니네?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리미트 하나짜리, 리미트 2개짜리 나누기를 쓸 수 있거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2하고 3만 대입하면 되겠구만. 그럼 분모의 값은 14가 되는 것 같고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건가?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책에서 소개한 내용은 모두 거짓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거든? 세 개의 명제가 모두 거짓인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돼. 다음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참인 명제만 묶은 걸 고르세요. 다음 명제 중에 거짓인 걸만 모으세요. 이런 것들.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소개는 하지만 잘 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적어도 2000문제 이렇게 된 질문을 2000문제 이상 풀어야지 대충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네 이런 감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했던 것 같아. 나는 한 1000문제는 풀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풀고 나니까 감이 잡히겠는데 수능에서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수능에서 나왔었거든. 매년마다. 지금은 수능에서 이걸 뺐어. 그래서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수능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애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 시험은 수능 레벨에 맞춰가지고 자꾸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가지고 수능 준비가 안 돼. 선생님 오늘 곧 장은고 1학년 거 시험지 타이핑 끝내가지고 아침에 올렸거든,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한 줄 내가 썼어. A한테 항상 시키다가 한 줄 뭐라고 썼냐면, 너희 장고 1학년 시험 문제 행렬 2차 정사 행렬 준 다음에 행과 열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걸 시험에 낸 거야. 행이 2개, 열이 2개여서 2 더하기 2에서 답을 4라고 쓰는 문제를 출제한 거야. 그래서 내가 행과 열의 개수를 시험을 출제할 정도면 손가락이 몇 개인지 차라리 물어보지 그랬냐고.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렸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각성해야지.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애들 망치잖아. 지네가 망친다는 생각을 못하고 애들이 못한다고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마 집에 가면 그럴걸? 와이프한테 미쳐버리겠다고. 애들 멍청해가지고 가르치면 맛이 안 난다고. 그럼 지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실력을 올릴 생각 안 하고 애들이 못한다고 핑계만 대니까 애들을 시키고 가르쳐야지 잘하지. 암튼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수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fx하고 gx의 값이 합의 값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것들도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거든. 합한 녀석의 값은 x의 값 a로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쌤이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fx하고 gx라는 녀석의 값이 빵으로는 존재하지만 각각의 값들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해. 이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 명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 자, 만약에 f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는 오른쪽에서는 2로 가까이 가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고 해볼까? 근데 gx라고 하는 녀석의 그림은 gx의 그림은 오른쪽에서는 2로 가까이 가고 아니다, 왼쪽에서 2로 가까이 가고 여기 2가 아니지. 왼쪽에서는 2로 가까이 가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는 거면 좋겠다. 그러면 x가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fx의 극한값은 2,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2, 2하고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빵? 좌극한의 값을 조사해보면은 fx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 gx의 좌극한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을 더했더니 빵? 그러니까 이거는 더한 녀석의 값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네, 빵으로. 하지만 fx의 값은 1에서 우극한이 좌극한 마이너스니까 존재하지 않고 gx의 값도 우극한은 마이너스인데 좌극한은 플러스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네. 이런 반례를 생각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건 반대되는 예가 있으니까 거짓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네. 명제가 참이려면 100% 참이었을 때만 참인 거고 1%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명제는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소개해 봅시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잘할 필요는 없어. 책에 있으니까 소개만 해주는 거야, 쌤이. 학교 시험이 어려울 때나 시험에 나오는 거지 쉬운 시험에서는 절대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값이랑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gx의 고백값이 각각 존재한다는 말은 각각 수렴한다는 이야기인데 둘 다 모두 수렴했을 때 gx의 값도 수렴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거든? 그러면 둘 다 모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모두 빵으로 간다고 해볼까? 먼저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하려면 빵으로 수렴하는 거 만들어 보자.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해볼까? fx를? x한테 엄청 큰 숫자를 대입하면은
지금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 1사오면 3사오면 그리는 분수함수의 값을 제곱해서 양수가 되게끔 했거든. 그러니까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은 0이니까 이건 수렴합니다. 앞에 거는. 뒤에는 fx 곱하기 gx의 값은 x분의 1이라고 해볼까? x분의 1이라고 하는 세기 값도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네, 0으로 갈 겁니다. 그때 gx의 값은 누구야? 지금 상황은 둘 다 모두 수렴했는데 fx의 값은 x의 제곱분의 1이고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세기 값은 x분의 1이니까 gx가 누구란 얘기니? gx가 x란 얘기인가? 그래야지 여기다 x를 곱해야지 x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gx가 x면은 gx가 x였을 때는 극한값이 누가 되지?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겠네. 그럼 숫자로 가는 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데 숫자로 가지 않는 상황이네. 이것들은 둘 다 빵으로 숫자로 갔지만 이거는 빵이 아닌 숫자가 아닌 값으로 갔으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다음 녀석의 값을 거짓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fx의 값도 무한대로 가고 gx의 값도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gx분의 fx 값을 구한 녀석의 값이 1이라고 지금 얘기했거든? f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값이 a로 갔을 때는 무한대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의 제곱분의 1이면 극한값이 무한대인가? fx 값을 x 제곱분의 1이라고 했거든?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이렇다고 해볼까? 4승의 값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랑 4승분의 1. 그럼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굴까? 둘 다 무한대는 맞아. 근데 이거 직접 대입해 볼게.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분자에는 x의 제곱분의 1을 분모에는 x의 4승분의 1을 대입했단 말이야. 번분수 계산하면 뭐가 되지? 그럼 빵 대입하면 뭐가 돼? 1이 안 나오네. 그 1 나온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네요. 자, 이런 식의 문제에 맞춰서 이 상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서 발레를 제시할 수 있으면은 거짓. 근데 참인 걸 증명하는 게 더 힘들어.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는 거는 좀 까다로운 편이야. 아무튼 책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안내해드렸지만 크게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되거든? 오늘 진도는 크게 욕심 안 내고 조금 하려고 하는데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은 뭐가 된다고? 그 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실은 이름이 무한소야. 엄청 작은 숫자. 우리가 알던 0이라는 숫자와 무한소라는 녀석의 값은 표기를 똑같이 0으로 표기해. 똑같이 0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누가 0인지 누가 무한소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0이라고 하는 숫자, 정수 0이라는 숫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 하지만 무한소라고 하는 거는 엄청 작은 걸 얘기해. 0.000001 이런 숫자를 의미해. 0은 아니야. 두 개는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는 정확하게 0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0에 가까운 수라는 얘기야. 그런데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가 될까?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무한대를 채우는 게 무한대분의 상수 아니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될 거야. 우리가 조그만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걸 무한히 칼질해가지고 잘라내면 어마어마하게 칼질을 많이 하면 한 조각 한 조각이 먼지가 되겠지. (3분의 6이라는 숫자는 2입니다. 3하고 2를 바꿔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인 법칙에서도 꽤 많이 썼네. 그러니 0분의 상수는 무엇이 될까요? 이런 도대체 무한대. 네, 누굴 바꿔 쓰는지만 쳐다보면 되는데 왜 이러죠? 0하고 무한대만 바꿔 쓴 거죠. 분수의 계산에서 그게 허용이 되니까. 1이 너 개인기야 방금. 하지만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0분의 2, 0분의 마이너스 3은 다른 거 아닌가?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될 것 같고 아래 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상수라는 녀석의 값의 부호나 분모에 있는 0의 값도 부호가 다르기도 해. 0의 값도 0보다 클 때가 있고 0보다 작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이 분자에 있는 C나 분모에 있는 0이라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전부 다 발산이라고. 이 두 가지는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이고 빵분의 숫자는 발산인데 이 두 가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녀석으로 결과값이 한 가지가 나와. 하지만 남편 한 명에 와이프 3명 많이 벌어야 돼.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것분의 엄청 큰 거, 엄청 큰 것분의 엄청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 나올 때는 분자가 훨씬 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옵니다. 분모의 값이 무지막지하게 크고 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모가 엄청나게 크다면 그럼 이 결과값은 빵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모가 무지막지하게 훨씬 크다면 비슷비슷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1억분의 3억. 그럼 약분해가지고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남편 한 명에 와이프 3명이 나쁜 짓이지 바람직해 보이긴 한데 나쁜 짓이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쁜 짓이죠? 와이프 한 명에 남편 3명은 어때? 그것도 바람직한가? 좋은 것 같아요? 싫어. 남자 한 명에 여자 3명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생각해 봅시다.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빼게 되는데 앞에 게 훨씬 크다면 앞에 게 훨씬 컸을 때는 무한대가 되는 것 같고요. 뒤에 게 훨씬 크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 같고 앞에 거 뒤에 거가 비슷할 때가 있어. 앞에 건 1억 1, 뒤에 건 1억. 엄청 큰 숫자에서 엄청 큰 숫자 뺐지만 상수가 나올 수 있나? 무한소분의 무한소. 엄청 작은 숫자들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분자의 값이 훨씬 클 수는 있어. 분자가 훨씬 크면 무한대, 분모가 훨씬 크면 빵. 비슷비슷한 숫자면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빵 곱하기 무한대. 빵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소와 무한대를 곱한 건데 무한대가 무지막지하게 크다면 그럼 무한대가 될 거고요. 무한대에 비해서 이 무한소가 훨씬 어마어마하게 상대적으로 작은 녀석이라면 빵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2억, 이거는 1억분의 1. 그럼 약분돼가지고 상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값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 상식적인 녀석은 결과치가 하나만 나오니까 보면 누군지 알아?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 빵분의 숫자는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발산. 이런 것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부정형들은 전부 다 뭐가 될지 몰라. 직관적으로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계산이 필요해. 근데 그 계산을
크게 이 네 가지 꼴만 우리는 지금 이 챕터에서 공부하는데,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 항의 개수를 비교해. 차수가 낮은 건 쳐다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최고차항이 분자 있는 최고차항이 분자는 예를 들어 4차, 분모가 2차, 분자의 차수가 크다면 분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답을 무한대로가 쓰면 돼. 하지만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그건 빵이라고 하면 돼. 분모가 훨씬 큰 거라서. 차수가 똑같을 때만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해서 분모가 2차, 분자도 2차인데 개수의 값이 존재했을 때 개수의 값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쓰려고 해.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은 앞에 거의 차수가 훨씬 크면은 무한대고 뒤에 거의 차수가 훨씬 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고 차수가 똑같았을 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할 거야. 루트가 없을 때가 조금 문제긴 한데 루트가 없을 때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분의 0꼴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혹시 0분의 0꼴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할 겁니다.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고 약분하고요. 대부분은 인수분해 후 약분할 겁니다. 빵 곱하기 무한대는 빵에 해당하는 녀석에 항상 괄호가 있고요. 이 괄호의 값을 통분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푸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책에서는 0분의 0꼴부터 시작하라고 하네.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이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 다시 볼까요?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 후 약분이라고요? 이 무선년들 네 가지밖에 없어. 잘 기억하고 또 계속 물어볼 건데. 자, 첫 번째 거는 0분의 0꼴인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거든. 1을 대입했더니 1 대입한 분모는 0, 1 대입했더니 분자도 0, 0분의 0꼴입니다. 두 번째 것도 3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 0, 1 대입했더니 0, 1 대입했더니 0, 전부 모두 다 0분의 0꼴인데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말할 때마다 귀찮아 죽겠어요. 무한소분의 무한소 말이 길으니까 0분의 0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길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냥 응꼴이라고 하자. 응꼴. 그런데 인수분해 후 약분이 원칙이기 때문에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x-1, x 플러스 2 곱하기 x-1이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x가 1로 가고 있다는 표현은 x는 1은 아니란 얘기야.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으면 이것들은 빵으로 가까이 가는 거라서 빵은 아니야. 빵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했고 그리고 나서 1대2 반값을 구하면 3인가요? 두 번째 거는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후 약분하려고 합니다. 유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분자 분모의 루트의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 녀석의 값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다 쓰고 풀면 귀찮은 일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만 잘하면 되지 않나? 이걸 분모에도 곱했고 분자에도 곱했거든?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하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x 플러스를 4를 뺐으니까 그러면 3을 대입했을 때 빵이 되는 것들 이것들이 실은 빵은 아니라서 약분한 거야. 그리고 나서 3 대입했더니 네, 4분의 1이네요. 마지막 녀석의 값은 곱셈 공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곱셈 공식 중에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었나?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누구였지? 지금 x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1이 분모에 있네.
내가 곱할 거는 x의 3분의 2승 더하기 x의 3분의 1승 더하기 1을 곱해야지만 그게 이 앞에 두 개짜리 이거 3승에서 x, 3승에서 1 이렇게 나오겠구만. 그래서 지금 곱하려고 하는 건 이걸 곱하겠네? 그러면 리미트 x라는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유리와 후 약분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곱하는 녀석의 값이 x의 3분의 2승, x의 3분의 1승 1을 곱했을 거고 분자의 값에도 똑같이 이걸 곱했을 겁니다. 그럼 분모가 누가 되는 거라고? 분모가 x-1이라고? x-를 약분하면 돼? 그러면서 1 대입하려고 하는데 1의 거듭제곱은 언제나 1이니까 3이 되는 거죠? 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가려고 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빵, 차수가 똑같으면은 최고차항 계수비교. 근데 그 전에 미리 이 얘기부터 합시다. x라고 하는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루트 x의 제곱의 값은 절대값이랑 똑같고 x가 무한대란 말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x라고 할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4x의 제곱이 있으면 이건 절대값 2x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냥 2x가 되는 거네. 하지만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돼? 루트 4x 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는 이런 값들이 보일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들이 시험에 틀려가지고 온 다음에 아 선생님 마이너스인데 못 봤어요. 이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분모의 차수는 요 녀석은 1차, 이것도 1차.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가 똑같습니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 1차항 계수 1, 1차항 계수 2. 끝. x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분자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차수는 분자가 더 크네? 분자가 크면 그냥 무한대 끝. 자,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x라고 생겨먹은 녀석한테 무한대를 집어넣으면은 첫 번째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게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해돼요? 진짜? 요거는 무한대에서 3을 빼봤자 3 빼는 건 티도 안 나고 무한대일 거고 이건 무한대를 제곱해서 2배까지 했으니까 졸라 큰 거고 얘는 조금 덜 큰 거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도 무한대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서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 무한대인데 제곱한 게 훨씬 크겠지 뭐. 그 다음 분자의 값도 무한대에서 1을 빼봤자 1 빼는 건 티가 안 날 거고 싹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해서 2분의 3. 두 번째 건 차수가 다른데?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무한대. 세 번째 거에 조심할 녀석은 문제에 분명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써있는데 그 마이너스를 못 볼 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요 녀석 있잖아요. 요거 여기 차수는 몇 차야? 1차 2승에 2분의 1승도 있으니까. 근데 얘는 몇 차야? 1차의 바깥쪽에 루트가 있잖아. 2분의 1차. 1승의 바깥쪽에 2분의 1승이 있으니까 우리는 차수가 높은 최고차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1차분의 1차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1차분의 1차의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으니까 루트 x의 제곱은 그래서 계수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는 건가? 지금 다 이해됐죠?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왔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80% 90% 이상이 다 루트가 있는 걸 출제합니다. 루트가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루트가 없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x한테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x의 값은 무한대, 무한대를 대입하면 제곱한 거에 제곱하지 않은 걸 뺐으니까 당연히 뒤에 것도 무한대, 가운데 빼기가 있으니까 꼴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인데 가운데 빼기죠. 앞에 게 차수가 크죠. 그러니까 앞에 게 훨씬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풀이 원칙이 뭐라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풀이 원칙이 유리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풀이 원칙은 유리화입니다.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의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걸 곱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만 해주면 되겠죠?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게 누구야? 됐나요? 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거 1차, 이거 1차, 이건 2분의 1차, 이거 1차? 1차는 계수만 비교하면 되네. 네, 2분의 3인가? 이해됐나요? 하지만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첫 번째 문제에서 답이 무한대인 거를 조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없단 말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루트가 없으면 밑이 크거나 차수가 큰 걸 가지고 묶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루트가 없으면 차수가 큰 녀석으로 묶었어야 돼. 밑이 큰 녀석으로 묶었어야 돼. 이해하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루트가 없으면은 차수가 크거나 밑이 큰 걸로 묶어 쓴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 결국 남은 녀석은 x제곱만 남았네. 그러니까 x한테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무한대. 이렇게 푸는 게 서술형 풀이야. 자, 이제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로 갔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항상 여기 괄호 있다고 그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을 통분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빵을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 뭐가 되지? 빵분의 1? 빵을 집어넣었더니 1 빼기 1이네? 빵에 대한 녀석이 괄호 있네? 그 괄호 속에 있는 거 통분만 하면 무조건 풀린다고? 야,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인 거 확인했고 빵에 대한 녀석에 괄호가 있는 것도 발견했고 통분하고 있습니다. 통분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4x 플러스 1분의 분자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꼴은 분모 전체 빵 대입하면 분모는 빵, 분자의 빵 대입하면 분자도 빵, 빵분의 빵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빵분의 빵꼴의 풀이 원칙이 인수분의 후 약분이라고요? 이제 빵 대입하려고 합니다. 빵 대입했더니 된 거 맞나요?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x의 값은 무한대네? 뒤에 거는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계수를 비교해야 되겠네? 그럼 1-1이니까 빵인가?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인데 빵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분할 겁니다. 꼴을 확인해야지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워 꼴에 대한 확인을 했고 통분하고 있습니다. 루트 2x분의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 통분은 했고 맞아. 왜 유리화하는 거야? 밑줄 친 녀석이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유리화일 대상이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리화하는 거고 지금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이 유리하면 뭐가 되냐? 제곱 빼기 제곱이 남을 테니까 마이너스 1인가? 그 마이너스 1한테 x를 곱해주자. 그런데 x가 지금 플러스 무한대니까 요게 1차, 요것도 1차인가?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의 값에는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1차계수가 2, 이거 두 개 곱했던 1차계수가 2, 분자는 1차계수가 된 거 맞나요? 자, 여기까지가 다음 시간에 연습이 돼서 와야 되는 것 같아요.